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왜 이슈가 아닐까? 왜 이슈가 아니라 멘탈이라고 얘기할까? 아마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조금 마음가짐을 단디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5월 12일 코스피는 15포인트 하락해서 24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끝난 다음에 개장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2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가 마감 2475포인트였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하단을 2420으로 잡았다. 한 4, 50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을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400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호재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 것은 긍정적이다.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악재는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보복 소비 낙수 효과의 기대 약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라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우리 애널리스트들도요. 눈치 보느라고 바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간 코스피 전망을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등지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경제가 겁나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는 부분이 전혀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은 뭐 효과가 있네 없네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격화. 뭐 미중 갈등 뭐 어떻게 해요? 뭐 대만을 두고 뭐 둘이 전쟁하겠습니까?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의미 없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요. 바로 경기 둔화 중인 미국 경제가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 언급하지 않죠. 마치 네이버에 도리도리를 검색하면 도리도리 검색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는 완전히 금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주린이들은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네이버에 도리도리가 검색이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그 도리도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죠. 검찰총장 출신의 무능한 대통령이 도리 하면서 원고를 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경기가 둔화가 심해지고 있고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미국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전해드렸죠. 2차 전지 그때 더 갈 거라고 외쳤던 전문가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2차 전지 쎄하죠? 자, NH투자증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속에서도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을 고려하면 근원 물가의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기는 어렵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긴 했는데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왜 미국 고용이 좋은지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황 의견은요. 대부분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단이 제한되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위로는 못 간다 이거죠. 위로는 올라가긴 어렵다. 왜? 호재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래로 또 크게 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위로는 상승 제한이 좀 예상되지만 그래도 밑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 따라서 뭐 2400선을 지키는 어떤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코스피 2400포인트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시황 차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바로 인간 지표입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요즘에 최근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그리고 그 증시 자금으로 쓰인다. 결국 그러면 지금 대출 받아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신규 계좌로 매매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00%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대출 받아서 물타기하고 어설프게 그냥 물타기하고 마냥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절대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수익을 안겨주긴커녕 지갑을 탈탈 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뭐 그 이후에는 또 나머지 지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좀 마음을 단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단디 잡으라는 이유는 만약에 미쓰리 예상대로 2400포인트를 깨자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또 그냥 2320, 50 이런 타령할 겁니다. 예.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뉴욕 증시에서 볼 거는 그닥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미쓰리의 생각을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인데 어찌 보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그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를 약간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15일 5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는 종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움직임을 그려드릴게요. 1월 달에 마이너스 3.2였습니다. 2월 달에는 마이너스 5.8이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마이너스 24.6이었습니다. 3월 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그렇게 크게 악화된 이유는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만들어진 어떤 불안감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4월 달은 10.0으로 반등합니다. 자, 이렇게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가 좋은 이유는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싸웠을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 승질대로 막 지랄 연병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에서 남자친구가 자기야 미안해 생각해봤더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사과했을 때 헤어질 것을 걱정했는데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사과해주면서 더 이렇게 애정이 깊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4월 달은 플러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도 대부분 4월 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남녀 연인 사이에서 싸움이라는 제목을 달고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4월달 지표들이 3월달에 어떤 극심한 공포에서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로 호전되다 보니까 전문가들 개나 소나 자꾸 증시를 좋게 보고 있어요.
작년 연말까지 뭐 코스피가 어쩌니 저쩌니 뭐 2천이 깨질 수 있느니 뭐니 뭐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나고 봤더니 그래도 2,400, 500개 버티네. 지금이 바닥이겠네. 그럼 하반기에 좋아지겠네라고 하면서 특히 4월달 경제지표가 호전된 모습을 보면서 자꾸 지르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다가 뒤지게 혼나야 돼요, 진짜로. 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24.6, 그리고 10.8. 과연 5월 달에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5월 달에 4월 달보다는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6일 날은요, 4월 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소매 판매는 어떤 움직임이었냐? 2월 달에는 0.2% 감소, 그리고 3월 달에는 예상은 0.5% 감소를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더 부진한 1% 감소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예, 바로 3월 달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6일 날 발표될 4월 소매 판매는 어떨까? 어쩌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소매 판매가 살짝 호전돼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안 좋다면 진짜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 것 같은데 제 예상대로는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어설픈 허접한 전문가들을 좀 속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4월달 소매 판매는 3월달보다는 좀 개선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8일 5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3월 달에 마이너스 23.2였다가 4월 달에 마이너스 31.3이었어요. 오히려 3월 달보다 4월 달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5월 달은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질까? 아니면 오히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5월 달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5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4월보다는 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요. 26만 4천 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8만 건, 19만이었고요. 고용지표 좋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20만 건이 넘어갔던 그 지표를 미국 경제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18만, 19만이라고 잘못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요거 굉장히 수상하다. 그 다음에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20만 건이 훨씬 넘어갔는데 정작 그 지표가 발표되는 당일에는 그 지표를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했다. 우리 이런 거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기망당하면 안 됩니다. 자, 과연 다가오는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력을 보면은요. 매월 한 10일 그 이후 그러니까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뭐 주택 가격 지수,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뭐 허가 착공 건수 다 발표가 되는 게 바로 매월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질 거예요.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6월달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연방은행 총재, 뭐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 이후에 6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으라고 이미 앞에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마음을 좀 단디 먹어야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의 모습도 나 더 하락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인간 지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 지표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작년인가 보네요. 예, 작년에, 재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작년쯤에 7월경에 이 증권사들, 센터장들이 막 3,700 외치고 그때가 코스피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2,800 타령했을 때 제가 인간 지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확실한 인간 지표다. 정말 이들이 더 갑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이 고점이고 이들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닥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서 더 이상 확실한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인간 지표들, 어떤 인간 지표들이 나와서 시대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2024년 초,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라는 시대의 개소리를 나불거립니다. 정확하게 내년 3월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5월 12일 S&P 500 지수는 4,124포인트였는데 내년 3월에는 4,900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2023년 서울 머니쇼라는 거를 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아시는 전문가들, 뭐 개미 멘토라는 등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전망을 했는데 정말 내용이 가증스럽습니다. 뭐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이거예요. 올해 코스피는 하반기에 수출이 개선될 거고 코스피는 2180에서 2800선에서 움직일 것이며 자, 2800포인트를 얘네가 포기를 못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좋으면 2950선까지 가능하다라는 허공에 섭지라는 소리를 막 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 지표가 이렇게 지표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여러분 이제 5월 중순이죠. 돈다방 미쓰리 이제 5월 15일 내일 스승의 날 돈다방 미쓰리는 쉬니까 어쩌면은 방송 기준으로 그냥 5월 딱 중간이 오늘이라고 봐도 뭐 무관할 텐데 여러분 작년 연말에 돈다방 미쓰리가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철저히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거고 정말 주린이 분들은 뭐 2,800, 2,900, 3,000 넘는 거 그거 다 머릿속에 지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은 의외로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고서에다가 1월 효과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전망과는 달리 1월 달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2월 달에 미쓰리가 좀 까다로운 증시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고 3월 달은 뽀얀 안개 속을 달려가는 그 운전사처럼 비상등 켜고 속도 줄이고 그 안개 속에 무언가 있을지 모르는 그 무엇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던 거죠. 그리고 4월 달은 오히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도 같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셨는데 미쓰리가 이미 그 전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들은 엄청나게 가혹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2008년도 같은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오히려 대형은행들로 자금이 이동돼서 대형은행들이 반사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증시는
미쓰리가 힘들다고 표현을 해드리죠. 그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 줄다리기. 줄다리기 이야기는 앞에도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줄다리기는 호재와 악재가 팽팽한 힘겨루기였다면 지금의 줄다리기는 호재는 힘이 없고 악재는 힘을 주는 순간 증시가 망가질까 봐 힘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증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이렇게 하루를 듣다 보니까 하루하루 돈다방 미스를 듣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 2023년 중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까지 상반기를 벌써 정리하기 좀 이르지만 올해 상반기 증시가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반도체 수출이 감소되고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 감산하겠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띄우고 2차 전지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5, 6, 7, 8, 9, 10, 11, 12 한 7, 8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코스피가 2950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진짜 싫습니다. 제가 왜 싫은지 나중에 이제 결과 보면 아마 오늘 제 방송이 성지가 되겠죠. 왜 2950 얘기하지 말고 왜 3000포인트 얘기하지? 3000포인트는 차마 얘기를 못하겠죠. 지금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2023년 혹은 저는 2024년까지 시장을 녹록하게 보지 않는데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어떤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다리다가 금리 인하하려면 금리 인하하면 흥분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 전에 터지는 악재 때문에 다 작살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아직까지 살얼음을 겪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터지지 않았어요. 단지 올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어느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되게 안 좋게 봤는데 그래도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들어오면 물갈이 한번 해주고 또 개인이 들어오면 물갈이 한번 해주고 어딜 개인들이 선수들의 이 놀이터에 올라 그래 이렇게 물갈이 해주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이 유동성 장세입니까? 아니에요. 호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전제가 증시가 좋으면 2950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시 좋으면 왜 3000포인트 못 갑니까? 자,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개소리 남발하고 다니고 정말 실력도 없이 깝치고 다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전문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전문가를 하느냐. 이런 마인드로 전 전문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한 주는요, 이게 마음을 조금 단디 잡고, 2400도 내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슨 돌발악재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2400이 깨지는 것은 그냥 물갈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 화요일 날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5시에 저는 새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